여러분 반갑습니다. 쉽고 빠른 나만의 재테크 나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할 내용은 내가 집을 사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자, 어떻게 하지? 미국 파월형 또 올렸어. 어떻게 하지? 뉴스를 볼까? 경제 성장률이 조금씩 올라가는데? 근데 한국만 이래? 라고 의문이 들면서 드디어 좀 잡혔나? 2%가 목표로 하긴 하지만 3% 많이 잡혔는데? 근데 얘는 또 올린대. 어떻게 하지? 근데 또 정부는 어떻게 해서든 연착륙 시키겠다. 왜? 금리도 올리기 힘들어요. 지금 대출이 너무 많아서 기업들도. 거기다가 총선도 있죠. 여기 보시면 내년에 총선입니다. 올 말부터 내년 초에 한창 이제 피 터지게 막 얘기 나오고 이제 총선 들어가기 때문에 막 금리 올리고 이런 것도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결국 남은 변수는 뭐냐? 바로 전쟁이죠. 지금 이미 전쟁하고 있다고요? 그게 아니라 이거죠. 확전만 되지 않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 이게 진짜 골 때리죠. 자, 그럼 어떻게 되냐? 기본적으로 미국에서 금리를 올려도 우리나라가 올릴지 안 올릴지 모르죠. 그럼 우리나라 따라 올린다 그래도 정부에서 은행을 압박할 거예요. 가상금리 막 내리라고 날리고 각종 규제 계속 풀고 있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 0.25를 올려도 정부에서 찍어 누르기 때문에 실제로 한 0.1에서 0.15 오르고 마를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우리한테 피부로 와닿는 게 상대적으로 적겠죠. 그리고 지금 부동산 정책을 보면 임대사업자 없다고 새로 생겼죠. 이거 심지어 DSR도 안 보고 DTI 보겠다고 하죠. 취득세 다 까줬죠. 그리고 지금 규제 지역은 요거밖에 없어요. 나머지 다 비규제입니다. 참고로 이 취득세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비규제 플러스 비규제를 산다? 요것만 내면 돼요. 그 다음에 규제 지역 여기 4개 지역 중에서 사고 비규제 산다? 요것도 여기입니다. 근데 반대로 규제 지역을 하나 샀어요. 그 다음 비규제 샀다? 그럼 바로 8% 때려맞습니다. 그러니까 사는 것도 순서가 중요합니다. 남은 거랑은 얘네밖에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럼 시장 상황을 한번 볼까요? 자, 아쿠라 리버파크 여기 찍었죠? 지금 어떻게 돼요? 올랐어. 그 뜻이 거의 6억 가까이. 그러면 옆에 레미안 퍼스티지 볼까? 신축이라 그럴 수도 있어. 31억 했죠. 35억, 6억 갔어. 이거 이상한데. 자, 그럼 좀 큰 평수 볼까? 9평이라 그럴 수도 있잖아. 원래 이런 부촌들은 큰 평수가 더 선호합니다. 얘는 떨어진 적이 없어요. 역시 부자들이라 급한 게 없습니다. 더 큰 52평도 거의 안 떨어졌죠. 오히려 약간 올랐죠. 그럼 반포자인 어떨까? 28억이었는데 얘도 지금 34억, 32억 5천. 아예 큰 대형으로 가보자. 51억이었죠? 지금 56억까지 거의 다 따라왔습니다. 그럼 혹시 반포도만 그럴 수 있냐? 자, 잠원동도 볼게요. 한강뷰 30억이었죠? 지금 37억까지 다시 올라왔습니다. 그럼 반포나 이런 데는 신축이라 그런 거 아니야? 구축? 어떻게 되는 거야? 압구정동은 떨어진 역사가 없었습니다. 그나마 얘가 좀 떨어졌죠? 근데 매물은 이거 사기 매물이 없어. 얘 살려면 최소한 요 정도는 가야 돼. 이것도 안 판다고 난립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요지부동이에요. 대한민국 최고 부촌답게. 그럼 대치동 가볼까요? 자, 대치동 최저가 요거였죠? 올라왔습니다. 최저가 44억이었죠? 지금도 거의 그렇게 거래되고 있습니다. 슬슬 이제 발동 걸고 있죠? 매물은 이미 최저가가 45억이에요. 조금씩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럼 잠실은 어떠냐? 잠실이 거의 19억 7천 이렇게 했는데 지금 23억 8천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대형평형 볼게요. 대형평은 역시나 잠실의 부자들답게 거의 떨어진 적이 별로 없죠. 그럼 리센츠는 어떠냐? 리센츠도 20억 800 거의 20억이죠. 근데 지금 20억 800에서 23억 8천까지 올라왔습니다. 48평은 바닥을 박박 길고 있는데 계속 거래되고 있죠. 이러다가 이제 저가 매물 다 잡아먹으면 바로 튀어 오르는 거예요. 그럼 용산은 어떻게 되냐? 잠실보다 더 비싸다는 용산 37억 거의 38억이죠. 올라왔습니다. 근데 이게 동별로 좀 차이가 커요. 백일동이 기본적으로 다 비쌉니다. 백삼동은 당연히 싸요. 한강뷰가 안 보이거든요. 이미 백일동을 제가 찍어놨죠. 최고의 동. 다 한강뷰는 이렇게 보여요. 근데 앞에 있다 보니까 확실히 더 잘 보이니까. 근데 이미 43억이죠. 저층이라고 그래요. 고층은 45억. 그러니까 사실적으로 거의 떨어진 적이 없죠. 자, 그러면은 강남이라서 그런 거 아니냐. 자, 마용성인데 마포 볼게요. 34평 9평 15억 17억 거래됐죠. 자, 성동 33평 15억 7천이었죠. 지금 18억까지 쫓아왔습니다. 19억도 있네 심지어. 자, 옥수 파크힐스 33평 15억이죠. 18억 17억. 지금 보시면 양대 산맥이죠. 리버젠과 파크힐스 둘 다 올라왔습니다. 자, 그러면은 서울이라서 그런가 수도권 경기도 같이 한번 볼까요? 자, 경기도 대장주 하나죠. 판교 프로지오 그랑볼 뭐 떨어진 것도 별로 없긴 한데 조금씩 올라왔어요. 여기도 다 올라왔고 조금 더 큰 평형 볼까요? 계속 이제 거래되고 있죠. 발동 걸려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 팍 떨어졌다가 다시 올랐죠. 기본적으로 최고가 한 39억 정도 거래됐는데 지금 36억 이렇게 2층이라서 이거 빼고 17층이면 36억 거의 90%까지 따라왔습니다. 경기도 투탑이죠. 가천 볼까요? 자, 프로지오 서밋입니다. 16억 5천까지 찍었다가 지금 18억에
16억이 줄줄이 거래되고 있습니다. 과천자이 15억 9천, 그냥 거의 16억이죠. 16억이 거래됐다가 조금씩 올라옵니다. 좀 저층이라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럼 너무 거의 강남 수준의 애들만 보는 거 아니냐? 자, 경기 남부 볼게요. 지금 보시면 12억 2,600이에요. 13억 5천까지 거래됐고 줄줄이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 약 얼마죠? 대략 한 1.3억 정도 올라왔죠. 역시 경기 남부의 대장. 보시듯이 중흥 S클래스 호수뷰 가까운 걸로 유명했죠. 한때 엄청나게 비쌌는데, 자, 12억 8천에서 저점을 찍고 쭉 14억대를 회복하고 있습니다. 요거 기준으로 삼으면 그 2억 가까이 올랐어요. 여기가 호수뷰도 호수뷰인데 여기까지 생각보다 걸어갈 만해요. 그러다 보니까 비싼 거예요. 자, 그러면 광교도 너무 상급지 아니냐? 동탄 갈게요. 동탄 9억까지 떨어졌어요. 여기 잡은 사람은 진짜 대박 승자죠. 지금 11억 12억 난리입니다. 적게는 1억, 많게는 거의 한 3억 가까이 올라가 있죠. 자, 그러면 밑에 있는 얘는 어떻게 되냐? 10억에 찍었는데 지금 12억 2억 이상 올라가 있죠. 그럼 마지막 꿈의 그림 3대장이죠. 우포환. 자, 어떻게 되었나요? 9억 2,400. 지금 보면 11억대가 계속 거래되고 있죠. 얘도 2억 정도 올랐다. 2억 이상 올랐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저점은 지난 거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죠. 저점 잡는 법 뭘까요? 없습니다. 안 되는 건 안 되는 겁니다. 저점 잡을 수 있었으면 제가 4차까지 끌어써서 제가 샀을 겁니다. 그건 힘들죠. 자, 부동산이라는 게 주식 그래프랑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쭉 가다가 팍 떨어져. 이때 사고 싶죠. 이게 어려워요. 이렇게 갈 때쯤 요때 사는 게 괜찮아요. 그러다 여기서 팔아야지. 나는 여기서는 팔았어야 됐다. 그리고 이게 거치는 건데 다시 쭉 올랐죠. 원래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굳이 따지면 한 요 정도에서 여기로 왔냐 안 왔냐 약간 이런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갈지 안 갈지 모르지만 어쨌든 나는 올라가는 장에 먹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쯤 매수하는 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쭉 가면 좋겠죠. 근데 그게 어렵다고 해도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우상향합니다. 결국은 우상향이죠. 고점이 여기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도 나는 의문이 든다. 인구가 준다는데 어떻게 하지? 라는 생각이 드는 분들을 위해 준비했어요. 자, 지방대는 이미 몇 년 전부터 나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수도권 대학은 어떻게 해요? 되려 느렸죠. 올려온 사람들이 난리입니다.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부익부 빈익빈이다, 난리죠. 수도권 다 올랐습니다. 뭐 가천대, 건국대, 경희대, 뭐 국민대까지, 뭐 강국대, 동국대, 그냥 인원수가 다 올랐어요. 자, 결론, 금리 올릴지 안 올릴지 저는 모른다고 생각해요. 몰라요. 근데 부동산 목표는 연착륙이 확실해요. 정부의 의지는. 기업 대출이 빡빡하잖아요. 금리 올리면 난리 나겠죠. 거기 총선까지 있죠. 그럼 금리 올리기 부담스럽습니다. 금리가 오른다고 해도 은행을 쥐어짜서 금리 올리는 걸 최소화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결국 변수는 전쟁 확전이 가장 큰 변수다. 요것만 아니면 사실은 크게 뒤집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긴 합니다. 올린다 해도 은행을 찍어 눌러서 부담을 최소화할 가능성이 있다 말씀드리고요. 계속되는 부동산 완화 정책. 수도권 주요 지역은 또 이미 올랐네? 저점 잡았다면 좋았겠죠? 그러나 그거는 불가능하다 말씀드리고요. 지금이 무릎과 발목 그 사이쯤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좀 잡는 건 방법이긴 하다. 그래도 불안하다? 애들 줄었다고 대학 가기 편해졌냐? 정확하죠? 안 편해졌어요. 오히려 입시 제도는 더럽게 어려워졌습니다. 지방대는 지금도 폐교 중이에요. 수도권 대학은 지금도 줄 서 있고요. 결국 이제는 양극화 시대다. 그게 대학도 부동산도 마찬가지다. 자, 여러분 모든 건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슬슬 때가 온 것 같기는 해요. 자, 이 점 말씀드리면서 오늘의 영상 끝.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